미분 오늘까지 하면 미분 끝나요. 내일부터 이제 적분 들어갑니다. 적분까지 다 끝나면은 끝. 이거 보고 때 했던 거 그냥 맞아요. 이거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는 그때 못 끝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봐봐. 일단 여태까지 너희가 그 미분을 배웠던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봐. 미분 왜 배웠니?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미분이 뭐야? 이거랑 그다음에 미분은 왜 해? 이거. 기울기를 접점해. 왜 웃어 너? 웃겨? 미분이 뭐야? 접점의 기울기.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분을 못하는 거야. 이거요. 기울기. 그게 다야? 미분이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까지? 미분이 뭐야? 평균 변화. 일단은 미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미분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뭘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얘기해요. 기울기. 평균 변화량? 율.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걸 미분한다고 얘기해요? AC. 뭐라고? 평균 변화.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이랑 상관이 있어? 그건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거 말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지? 순간 변화. 근데 미분은 왜 이게 미분이 뭐야 일단? 미분이 뭐야? 그럼 미분이 뭔지도 모르고 미분을 여태까지 배운 거야? 어? F 프라임 X를 뭐라고 해? 세 글자로. 기울기. 도함수. 도함수라고 하잖아, 그지? 도함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미분은 뭔데? 도함수 뭐?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하는 거. 그럼 도함수는 뭐야? 기울기. 미분. 그거 얼만큼 그 넓이 된다. 그래프. F 프라임 X가 뭐니 얘들아? 기울기. 얘들아, 봐봐. 얘는 누구니? 얘 누구야? 몰라요? 모르는 애야? 근데 미친. 이거 친구. 뭐예요? 얘는 뭐야? 예쁜 사. 얘를 정해놨잖아, 그치? 뭐라고 정해놨어? 임태형이라고 정해놨지. 맞아요? 예쁜 사람은 계속. 미분의 정의가 뭐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난 정의를 묻고 있는 거야. 기울기. 선생님 미분 파트 들어오면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정의와 기하학적 의미였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 기하학적 의미만 기억하고 있네. 그치? 정의가 뭐야? B가 A로 갈 때 FB, FA. 리미트. H. H가 영어로. 0을 가. H분의 F.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게 뭐예요? 도함수예요. 도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걔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때 x, f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알았어? 알았죠? 몰랐니? 알겠죠 얘들아? 미분은 이거예요. 그럼 미분 왜 배워요? 도함수 가지고. 도함수는 왜 구하는데? 시험 나와서.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봐봐, 그 단원의 목적,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랑 목적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미분 왜 배우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기울기가 필요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 개수를 가지고 구해요. 그죠? 그다음 그거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식으로 저 도함수를 활용할 수 있었지? 저 도함수가 양수면 fx는 뭐 합니다? 증가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함수의 증가 감소는 왜 판단해요? 아니, 뭘 위해서 판단해? 그때도 있어.
극대극소를 포함한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주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은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 배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3차함수, 4차함수 뭐 그리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 배운 거야. 여태까지 한 짓이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미분. 미분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죠, 얘들아.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죠. 근데 이런 좀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맨날 그 공식 가지고 막 암기하고 대입하고 막 식 쓰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미분 왜 한다고 결국은? 그래프 그리려고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뭐예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지?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애를 그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미분을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봐봐. 우리 수학 1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자. 수학 1에서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 하나로 바라보는 거야. 맞아?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 하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에 의해서. 봐봐. 얘네들 방정식을 이제 함수로 해석하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뭐 얘네들 왔다 갔다 돼야 되고 마찬가지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함수를 부등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도 왔다 갔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도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저 세 개가 완벽하게 다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나는 미분을 통해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프까지는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내가 방정식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부등식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배우게 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 쪽의 활용 파트로 넘어갑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왜 배우는 거야? 함수와의 관계 때문에 배워. 왜? 우리는 이미 3차 함수, 4차 함수 다 그려봤거든. 그지? 그걸 토대로 여기는 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뭐 배워? 뭐 그냥 판별할 거고 그다음 부등식의 측면. 부등식도 함수로서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에서의 운동 요거 배우는 거고 그지? 뭐 다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가속도 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은 완전히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냥 가볼게요. 봐봐. 그냥 바로 문제로 가보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얘들아. 봐봐. 이렇게 fx가 있어요. y는 fx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하나 더 있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y는 gx였대. y는 gx. 이렇게 있었대. 그럼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해석해보면은 얘랑 연립한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거야. 얘랑 연립하면 y가 소거되겠지? 맞죠? 그러면 fx는 gx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얘 방정식의 근들이 나올 거잖아. 근데 그 근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니? 교점의 x 좌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교점이 뭐라고? x 좌표. 왜 x 좌표야? y 소거에서 나오는 식이잖아요. y에 대한 정보는 없단 말이야. 교점에 얘랑 같아지는 그런 교점, 같아지는 점 자체가 교점이잖아. 교점의 x 좌표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 그림을 바라보니까 교점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몇 개 있겠어요? 3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였고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가 베타였고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가 뭐였습니다? 감마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이런 게 궁금했대. 만약에 fx가 gx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 해를 구해주세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뭘 바라보는 거야? fx가 gx보다 더 높게 있는 쪽 바라보는 거야. 또 높이 있는 쪽. 어디예요? 여기 높이 있지. 또 어디 있어? 여기 높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이쪽.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는 감마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감마보다 큽니다. 감마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이 함수가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해 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난 여기 있는 얘 뭘 그릴 거야?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k라는 이 미정계수, 미지의 상수 때문에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정확하게 못 그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해주는 거야? 두 개를 쪼개요. 그냥 x의 세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입니다. 이렇게 쪼개요. 그 다음에 y는 얘입니다라는 함수랑 y는 얘입니다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개로 바라보고요.
두 개로 바라보고 얘 지금 실근이 몇 개 있고 싶어? 두 개 있고 싶어. 그럼 여기는 얘랑 얘 교점이 몇 개 있고 싶어? 두 개 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그래?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뭐야?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야? 해석이 되게 쉽거든. 얘는 y는 k라는 직선이 그냥 이거거든요. k 값이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그냥 바로 판단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나 좀 알자. 됐어요?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얘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그러려고 미분 배운 거잖아, 우리. 맞아요? 뭐랬죠? 네, 미분해보세요. y 프라임 구해봅니다. 얘는 뭐가 돼?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그래서 얘 6으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뭐야? 2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얘가 0 되는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직접 집어넣어서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다. 그지? 7이네요. 7.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나옵니다? 7이 나옵니다.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면 될 거예요. 얘가 극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이번에 2를 한번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0인가요? 너무 내려오네. 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죠? 그리고 얘 y절편은 0이었어요. y절편 0이었어요. 여기까지 찍어주려고 했어.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여기서 여기 딱 지나고 여기 요렇게 지나면서 얘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3차함수 그래프 다 그렸다. 얘 그래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 y는 k라는 딱 이 직선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는 거야. 교점 몇 개? 한 개. 그지?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교점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k 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쭉 내려가다 계속 교점 3개, 교점 3개에다가 교점 몇 개? 2개. k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0일 때. 그러니까 7일 때랑 마이너스 20일 때 두 개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4가 답이 돼. 13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제 다시 봐. 방정식이나 함수의 관계만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너희 그래프 그려가면서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프 보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래프 보면서 방정식의 뭐를? 실근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게 편하겠구나 라고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흐름입니다. 다음 보자. 그래서 여기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 4번은 이거 선생님이 따로 개념 정리 안 해줄게.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좀 선생님 너무 자주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개념 정리 다시 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있죠? 그러니까 알려준 방법 가지고만 해. 왜냐면 얘는 3참수일 때밖에 못하다. 알죠? 3참수일 때밖에 못하다. 됐습니다? 그냥 알려줄까? 알려줄까? 아니요. 하지마.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 알았죠?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라. 얘를 얘가 지금 한 실근과 중근을 간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근데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있지. 그러니까 A가 있어서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뭐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정도가 A로 그냥 포함돼서 그냥 그려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를 넘겨 생각해도 돼. 근데 보통 넘길 때는 얘를 넘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다 넘깁니다. 왜냐면 나중에 얘를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A 가지고 나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게 A로 바뀌어버리면서 그냥 오답 나오는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는 쟤는 나머지를 다 넘기는 걸 습관으로 들여놨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얘는 그냥 안 넘기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f'x를 구해봐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 되는 x값은 0 또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x는 2, 0이죠. x는 2 이렇게 됩니다. 0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됐고요? a 더하기 6이 됩니다. 여기 얘가 a 더하기 6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됐어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됐어요? 8-24 이제 16-24 더하기 a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a-2가 되겠다. 얘가 좀 작은 쪽에 a-2가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고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래요? 한실근과 중근을 갖고 싶었대.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x축이 이렇게 있거나 혹은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x축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뭐였다는 얘기고 빵이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는 얼마여야 합니다? 2여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기는 제가 빵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두 개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x축을 움직여가면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그대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보자. 봐봐, 여기서 얘랑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 함수랑 여기 있는 얘 함수를 내가 두 개 다 그리면 너무나 어때? 귀찮고 복잡해. 그래서 해석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잘 봐봐.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지 봐봐. 내가 만약에 x의 제곱이랑 3x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실제로는 요 함수랑 여기 있는 요 함수랑 놓고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제곱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는 얘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는 얘가 뭐 1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뭐 2였을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한 거지. 일단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랑 2잖아, 근 자체가. 그러니까 얘의 실제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지나 봐. 그래서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2입니다라는 해석이야, 지금 현재 상황. 됐어요? 왜?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면 얘의 그래프랑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 요거 넘겨 생각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얘는 어차피 1이랑 2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얘의 그래프가 뭐가 돼? 이렇게 돼가지고 왜 0이 왜 3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이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프가 두 개가 같아져 달라져?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전히 마지막으로 얘까지 다 넘겨 생각해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은 얘는 그냥 뭐라고 비교하는 거야? x축이랑 여기는 얘는 1과 2라고 생각해서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어쨌든 얘 근이 1과 2가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가 만드는 거 두 점의 개수 맞아요. 그다음에 얘랑 얘가 만드는 거 두 점에서 만드는 거 맞고, 그때 x점의 교점의 x좌표 자체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세 개가 전부 다 교점의 개수 완전히 똑같이 나와. 그래프 모양은 세 개가 다 어때? 다 달라. 근데 여기는 얘 근의 입장, 얘 근의 개수의 입장에서 근의 종류,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그 값이 얼마냐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다 1이랑 2에서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놓고 해석을 하든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석하기 쉬운 쪽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겠지. 뭐가 제일 편해? 얘가 당연히 제일 편해요. 왜?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맞아요? 얘도 괜찮아. 얘도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럼 봐봐. 문제가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얘 복잡하고 얘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궁금한 거잖아 지금. 그럼 나는 얘랑 만들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돼? 2분의 9의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a가 됩니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여기 있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만 이쪽으로 다 넘겨놓고 얘들아. 오케이? 넘겨놓고 만들어진 함수 있지. x 세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4x라고 하는 새로운 식을 4a라고 하는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나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위아래로 조절해 가면서 얘에 대한 해석을 해도 괜찮겠다.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를 위아래로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편한 쪽으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요거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방정식 입장에서 넘기고 넘겨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그래프가 다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의 개수랑 다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거나. 그렇지,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해석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또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4a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얘 극대값 구해주고 극소값 구해준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사이에 4a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4a가 극소값 얼마, 극대값 얼마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최소값일 거고 얘가 최대값일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건 선생님이 지금 따로 안 해줘도 되잖아. 그럼 충분히 너희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해석 문제 볼게.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얘들아.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얘가 A가 여기 있었어. 요 A 빼고 나머지 두 개 넘겨놓고 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A 위아래로 움직여 해석하면은 요점의 개수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괜찮죠? 다음. 다음 봐봐. 이제 10번, 11번, 12번으로 가보자. 이건 이제 우리 첫 번째 했던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활용 쪽 처음 와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지? 접점의 X좌표. X좌표.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중요했었지. 접점의 X좌표가 정해질 때마다 거기서 하나씩 접선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한댔어.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얘에서 접점이 3개만 나오면 되겠구나. 접점이 3개면은 얘는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걔는 먼저 가정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 가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어. 그 t,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라고 하는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에 t를 집어넣을 거잖아. 이 그림 안 그려도 되지? 다 알고 있죠? 자, 미분합니다. 여기는 3t의 제곱 더하기 2t가 될 거야. 얘가 기울기가 되면서 y는 해가지고 여기 얘는 x-t에다가 더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0, 뭘 지납니다. a를 지납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난 또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얘는 t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얘들아? 3차식이죠. 맞아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뭘로 그려봐? 그냥 함수로 그려봐. y는 뭐뭐 t다. 뭐뭐 t. t에 대한 3차 함수 그려봐. 그냥 y는 a를 또 그려보는 거야. 오케이? 다시 여기서 나온 t 값이 결국은 접점 x 좌표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접점 x 좌표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3개 있어야지 접선이 3개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접점이 3개 생긴다는 거는 이 함수랑 이거 육절 정리하는 이 함수랑 여기 얘가 교점이 몇 개 생긴다? 3개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해석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거기 있는 걔의 그림을 실제로 그려봅니다. 또 그리고 나서 A 값을 교점이 3개 나오게 적정하게 조절을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지금 한번 너희가 풀어볼게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이거 다시 방정식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 3t 제곱 플러스 2t 이게 기울기였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t 더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까지 해서 y 여기까지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0, 뭘 지나야 돼요? a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는 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3차 먼저 봅시다. 얘랑 해서 뭐가 돼? 이거 해서 지워버려 이렇게. 이거랑 여기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얘랑 해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여기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이렇게 됐어요. 얘가 지금 a래요. 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t 값은 뭐가 됩니다? 0 또는 뭐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t 값이 뭐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나 뭐일 때 0일 때 이렇게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그냥 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됩니다?
27분의 2가 되죠. 그래서 그다음 마이너스 또 뭐가 돼요? 9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27분의 보니까 3이 될 테니까 얘는 27분의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죠.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7분의 1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요? 0이었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었잖아, 그지?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래야 세 개의 겹선을 보일 수 있겠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았어? 무슨 거죠?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 아니 그거 맞아야지. 할게요. 봅시다. 저번에 볼게요. 다음 봅시다.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식근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A 값의 범위를 정하고 싶었어. 그지? 이렇게 되도록 하는 범위를 정하고 싶었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A 값의 범위가 뭐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한번 봐봐. 어차피 나는 여기는 이 방정식에 대한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지금 근의 종류를 판단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요 A를 빼고서 여기는 얘네들을 이쪽으로 다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A는 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이거 지금 잘 봐야 된다 얘들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 함수의 그래프랑 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y''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으로 묶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되는 값 찾아주세요. 얘는 뭐랑 보다 마이너스 1과 2가 됩니다. 일단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려보자. 여기 얘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x는 2 마이너스 1 때 함수값 구해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죠? 여기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이군요. 일단 이렇게 많이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보세요.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12에다가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요게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니까 20 되겠다, 그지? 요점의 좌표는 지금 20이었어요. 해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운명의 아이였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습니다. 최고창에서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최고창에서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제 잘 봐봐. 내가 뭘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은지 봐봐. 만나는 점이 하나는 음수고 두 개는 양수고 싶어.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단 말이야. 0이 되는 기준점을 하나 찍어봐. 여기 이렇게 x는 0입니다. 여기 y축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근데 난 뭘 움직여갈 거야? 여기는 이 y는 a라는 걸 움직여갈 거야.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그죠? 그럼 봐봐. 요렇게 일단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였으니까 여기랑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여기 있었다면 교점은 요거랑 요거 세 개가 있을 거야. 근데 0보다 큰 거 두 개랑 0보다 작은 거 하나가 생기죠. 맞아요?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으니까 x는 0이었으니까 0보다 큰 거 두 개랑 0보다 작은 거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 맞네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어때? 0보다 작은 거 근 두 개 생기는 거고 0보다 큰 거 근 하나 생기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건 결국 어디겠어? 여기일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y는 a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가능한 거는 요거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되고 요거보다는 더 작은 쪽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만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만족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잡히니? 어려워요 이거. 잘 봐야 된다. 됐어? 그러면 A의 범위가 뭐에서 뭐 사이가 되는 거야? A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왜? 근데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지?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2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0보다 작아야 되고 정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1부터 19까지니까 19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해석해 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에 대한 일들이에요?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여기 얘의 상황을 직접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판단을 못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국 못 풀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미분 왜 배웠다고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웠다고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웠으니까 미분 이용해서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봐. 아까 선생님이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했던 얘기였어. 봐봐.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모든 x값에 대해서 얘가 다 0보다 큰 거를 지금 보여줄 자신은 없단 말이야. x값이 하도 많으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대표되는 값을 하나 정해서 걔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걔가 대표되는 값이라고 해봐야 뭐겠어? 얘의 최소값일 겁니다. 그지?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얘는 몽땅 다 0보다 큽니다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범위들 모든 실수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큰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마찬가지 얘가 0보다 작은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은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은 최대값이 0보다 작은데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만 잘 잡아주세요. 알았죠? 그거 가지고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중요해서 요거 한번 가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의 그래프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윗부분에 있고 싶었대. 그러니까 얘는 4차 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얘는 1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얘가 얘보다 위에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2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x가 4x 마이너스 a 제곱보다 더 큰 쪽에 있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무슨 말이야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다 넘겨놓고 생각하는 게 하나로 보기에 가장 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넘기는 거야. 그럼 x의 4제곱에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a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로 묶이겠네? 그냥 a 플러스 1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a 제곱이 돼. 얘가 0보다 크고 싶었어. 되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이 0보다 크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는 저 상황을 대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 미분합니다. 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뭐 할 거야?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오케이? 미분 한번 해봅니다. 얘는 4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4a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얘가 0 되는 거 먼저 찾아내야 돼. 그치? 근데 딱 봐도 A에다 1 집어넣으면 0 되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걸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얘 찾는 거 되게 중요해. 뭐 A가 있다 해서 이거 못 찾는 거 아니에요. 1 집어. 얘 A가 없어지도록 하는 X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빵 되게 생겼잖아. 그치? 요거 가지고 내가 조립제법 한번 써줍니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여기 얘를 지금 1 가지고 했으니까 1 가지고 1, 4죠. 4, 4A 더하기 4 4A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다. 그럼 하나 찾아냈네. 그럼 이제 여기는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얘가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을 난 지금 현재 찾고 싶은 상황인데 여기는 이 방정식에 그래도 내가 지금 구할 자신이 없잖아. 그지? 저는 진짜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 일단 못 구하니까 못 구하더라도 일단 뭐 해볼 거냐면 판별식이라도 한번 넣어보자. 오케이? 판별식이라도 한번 넣어보자. 얘 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4분의 D공식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반의 제곱이니까 4고요.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럼 계산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6A에다가 마이너스 12였어요. 그치? 근데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줬어 문제에서? 양의 정수라고 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 수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냥 그럼 여기는 얘는 어차피 실근이 같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4차함수 그래프 개형 난 4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싶었잖아. 4차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도 있다고 했었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애도 있다고 했어요. 요 경우가 지금 현재 이 경우 허근 두 개에다가 실근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이 당연히 무슨 값일 수밖에 없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함수의 최소값은 뭐일 때, x가 뭐일 때, 1일 때 나타날 겁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2a에다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해서 여기 구해보자. a-3 이렇게 될 거고 이게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얘는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뭐가 되겠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렇게 될 거예요. 양의 정수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될 거고 여기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정수 a의 최소값은 4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없거든 얘들아.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 지금 별거 있어 없어? 없어 다 어차피 나는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려고 지금 미분을 해본 거고 미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풀어보려고 뭔가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쓴 거고요. 남은 여기 있는 얘는 요거였잖아 요거. 여기 있는 얘는 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궁금해서 판별식을 넣어본 것 뿐이고 넣어봤더니 음수였어.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구나. 얘의 최소값은 얘가 될 수밖에 없구나. 최소값이 얘가 1 넣었을 때 함수값일 테니까 1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의 최소값은 구해준 거고요.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면은 얘가 무조건 성립하겠군요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 구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렇지? 이게 계산은 많잖아, 그렇지? 계산은 되게 많은데 요거에 대한 생각 자체, 흐름 자체가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뭐 해줄게? 최대값이나 최소값 그 포인트들만 찾아내는 거야. 오케이? 걔네들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뭘 하는 것 뿐이고 미분을 하는 것 뿐이고, 그렇지? 왜? 우리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려고. 우리는 미분을 배웠어.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여기는 요 유형이에요. 요 22번 유형.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얘들아,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최소값 찾아내서 걔가 0보다 커요. 뭐 이렇게 식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래프가 그냥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한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만 한대요. 그럼 얘 현재 지금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낮은 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잖아.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없잖아. 이쪽으로 가는 극한값은 존재하겠지만 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 최소값은 없어요 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커요. 지금 이렇게 다시 0보다 커요.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지금 증명하고 싶었어. 그럼 최소값이 없는 상태. 아까는 최소값이 있었으니까. 최소값이 아까는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 구해가지고 걔가 0보다 커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최소값이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 최소값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애를 갖다 쓰는 거야. 누구겠어? 얘겠지. 맞아?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지. 맞아? 근데 얘가 사실 0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왜? 얘가 0이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얘의 값은 원래는 없는 값이긴 하지만 여기는 얘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이 그래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얘가 0이어도 여기는 이 뒤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얘 전부 다 0보다 커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의 최소값 대용으로 얘를 구한 다음에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0보다 다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잘 잡으면 돼. 봐봐. 얘를 지금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줬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어떻게 되고 싶어? 작고 싶었어. 그치? 그럼 얘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얘 그래프를 먼저 보는 거야. 미분을 먼저 해봅니다. 어쨌든. 미분을 해봤더니 뭐가 돼요? 6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0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0 기준으로 하나 마이너스 1과 0 해가지고 일단 마이너스 1 직접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뭐 되니?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지? 그럼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됐어? k 플러스 1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서 0이잖아. 근데 봐봐. 어차피 내가 요 안쪽에 여기는 얘 그래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위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어차피 여기는 얘 그래프만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대충 그려놓은 다음에 얘 상황을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하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는 얘는 지금 함수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죠. 근데 여기는 이 값 자체가 다 여기는 얘가 몽땅 다 뭐였으면 좋겠어? x축보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함수값 이 k 더하기 1,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근데 같아도 되겠다. 왜? 얘가 같다는 얘기가 뭐야?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가 되잖아. 어쨌든 마이너스 1과 작은 공간에서는 얘가 전부 다 음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같아도 됩니다라고 해서 k는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 k의 최소값, 최대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이걸 모두 다 얘들아 이걸 다 유형별로 다 정리해서 외워서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너희가 그때그때 해석하는 거고 그 해석 능력이 향상이 돼야만 고득점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모든 걸 다 외워서 풀려고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는 걸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너희가 해석하게끔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외우지 마. 이런 거 외우지 마. 너희가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너희가 해석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다 해석해 주니까 이건 너희들 그냥 다 끄덕끄덕하고 말 거야. 근데 너희가 실제로 풀어봤을 때 너희가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접근을 못합니다. 지금 이 해석하는 이 사소한 해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너희가 충분히 돼야 돼. 오케이? 우리 시간이 없어요. 맞아? 이제 뭐 5개월밖에 안 남았어. 5개월도 안 남았니? 5개월 남았나?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100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60일? 어? 60일. 160일 남았어?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많이 나오네. 그렇지 너는 1년 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봐봐.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항상. 알았죠? 알았지? 계속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어제 친구가 어떤 한 명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요? 아니야. 실내서 이런 얘기. 선생님은 한 문제를 몇 분 동안 고민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은 몇 분 동안 고민한다고 사실 정해서 고민하진 않거든요. 그냥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을 하는데 보통 선생님은 3번 정도의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 한번 해보고 저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저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봐.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답을 봅니다. 오케이? 그 정도면 돼. 너희는 아마 3번 시도할 개념도 없을 거예요. 너무 무시한다. 한 개념으로 3번. 한 개념으로 3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거야.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시도할 게 더 이상 없다. 그럴 때는 그냥 답을 봐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시도할 게 없는데 무슨 고민을 했어.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한 3번 정도 시도를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아예 좀 정리를 해줄까 차라리. 아니야. 너희가 해석해. 알았지? 정리 안 해줄게. 정리 안 해줄 거야. 너희가 해석하는 거야. 근데 그 해석하는 거를 가지고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시도해보고 왜 해설은 저렇게 풀었을까? 왜 저런 개념이 생겼을까? 이렇게 너희가 한번 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우리 스파르타식으로 갑시다. 좀 빡세게 갑시다. 알았죠?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 그럼 하지 말고. 어쩜 저렇게 다음 봅시다. 이 문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누가 더 위에 있고 싶어요? 얘가 얘보다 항상 더 위에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가 2x 더하기 k보다 항상 큰 쪽에 있고 싶었어요. 어디 범위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그죠? 이거 대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여기는 얘는 남겨놓고 갈 거야. 여기는 얘만 넘길 거야. 왜? k가 없는 게 해석하기 더 편할 거거든. 그지? 그래서 여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얘를 내가 fx라고 잠깐 넣어버리고요.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게요. 이건 넘겨줄게요. 이렇게 하자. 됐죠? 그래서 f'x를 구해봤더니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돼. 그러니까 얘가 0되는 x값은 보니까 뿔마 2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궁금했던 범위는 얘가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까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현재 궁금했으니까 이것도 좀 보조선으로 하나 그려놓을게요.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니?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은 어디야? 여기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지금 얘 그래프가 K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요. 그럼 K가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죠? 맞아요? K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뭘 알아야 돼? 1 넣었을 때 함수값을 알아야 돼. 1 넣었을 때 함수값을 구해봅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봤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1이 나왔대. 그러니까 저 K값은 마이너스 11보다 작으면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빵꺼 뻥 뚫려 있죠? 그죠? 빵꺼 뻥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돼도 다 걔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K값은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서 봐봐. 선생님 여기는 얘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어. 여기는 얘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야. 알죠? 필요한 것만 딱 타겟을 잡고 구하는 거야. 해석할 때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 좀 빠르게, 그지? 필요한 것들만 딱딱하게 잡고 해석해 줄게. 넘어갑시다. 일단 이 부등식의 증명 넘어갈게요. 부등식의 증명. 요거는 너희가 한번 이거 읽어보면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이런 몇 개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 무슨 몇 번까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많이 남았어? 7개 남았는데? 9번부터 15번까지. 꽤 많이 남았네. 어디까지? 해주세요, 그냥. 다 못해요? 다 해볼까? 아니요. 다 하자. 오늘. 한 30분만 더 하면 돼. 내일 완전. 내일 할까? 내일까지 들어. 응? 내일까지 들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랬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대신에. 그랬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좀 정리해주고 갈게, 얘들아. 이거 하나 정리해줄게. 봐봐. 요 앞에 있는 요 개념 있지? 요거에 대한 요거를 풀기 위한 그 흐름을 잡아야지 사실 제대로 풀 수 있는 건데 그 해석을 너희가 하길 바랬지만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조금만 해석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여기는 얘가 성립할 조건은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다 이거 보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최소값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값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봐봐. 얘가 증가함수가 됩니다. 무조건 증가함수가 돼. 이 뒤로 다 증가하는 함수만 돼. 그리고 나서 난 이 범위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기로 해. 그럼 얘 최소값 대용품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보통 x가 a보다 크대요. 요 범위 내에서 fx가 0보다 큼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얘를 나는 지금 현재 증명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해석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 얘가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얘는 증가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면 증가할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여기 얘를 미분해가지고 f'x를 찾아와. 그러면서 걔가 어떻게든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가 뭐야? fx가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얘가 다 이쪽 뒤로 다 증가할 테니까 내려올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 대용품은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FA라고 하는 게 최소값 대용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커도 되지만 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증명해내면은 여기 있는 얘를 증명한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흐름을 봐봐. x가 a보다 크다 쪽에서 얘를 증명하고 싶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가 요렇게 두 개를 증명해내면 됩니다. 문제상에서. 오케이?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등호가 들어가. 그럼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었는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호를 넣어줘서는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 함수값도 포함되는 상황이니까 걔도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거고 얘가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얘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상 최소값이 존재합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해석으로 그냥 퉁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처럼 지금 등호가 없어야만 최소값이 없는 상황이고 그 최소값 대용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기는 얘는 대용품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랑 완전 동일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죠? 얘가 0이 돼도 무방합니다. 대신 얘가 무슨 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까지만 개념을 잡으면은 일단 개념 설명 다 끝났어요. 오케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이제 강의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의고사 풀이 때문에 1시간 늦어지면서 결국 다 못 끝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요. 오케이?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쪽 얘기 잠깐 간단하게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 얘기 한 다음에 전체적인 테스트 한번 볼게요. 미분까지 여기까지 배웠던 것까지 테스트 한번 쭉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갑니다. 오케이?